반 동안 연기됐던 중국 양회가 드디어 막을 올렸다. 이번 양회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중국 경제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과연 중국은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그리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집중 분석해본다. 네, 기다렸던 이벤트죠. 양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번에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하지 않았다라는 뉴스도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열린 상황에서 나온 뉴스들은 무엇인지 봐야 될 포인트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달이나 연기돼서 겨우 이제 코로나로 인해 이제 겨우 열린 양회인데 이번에도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핵심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 2달이 넘었죠. 네. 2달이 훨씬 넘은 시간에서 이제 정말 코로나 양기가 시작됐는데 지금도 사실 지도 입장에서는 불안할 겁니다. 어디서 또 변수가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 이번 오늘 양이 어제 양이가 시작됐죠. 어제 이제 정협이 시작됐고 지금 오늘 전인대 드디어 개막이 됐습니다. 근데 네. 우리의 관심 포인트는 솔직히 정협보다는 전인대거든요. 거기서 의결을 하는 게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 어떤 부양책을 쏟아내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오전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개막을 하면 총리가 이제 정부 공작 보고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 정부 공작 보고에 이제 향후 방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돈을 풀 것인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급하게 이제 이걸 한번 봤습니다. 네. 20페이지가 넘는 이걸 한번 봤는데 그게 지금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부 공작 보고라고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힘든 시기에서 어떻게 정부가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섹터별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내용들인데 네. 이 내용들을 이제 뭐 다른 시간 관계에서 설명을 못 하고 세 가지의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제가 그전에도 우리가 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업률 얘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가 이제 했던 말을 보면 14억 명의 개도국이 다 먹고 생활 보장을 다 하긴 쉽지 않다. 개도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벌써 이제 힘들다는 걸 깔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도시 취업자 수가 지금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 한 900만 명 이상이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 올해 졸업한 친구들이 대학교 졸업한 친구 한 874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뭐 대학원 우리가 말한 일단 전문대 이런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실업률을 이제 어떻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부양책 이야기죠. 투자 확대 이야기인데 잠시 후에 또 이건 또 얘기를 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 확대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에 지방 정부를 많이 도와주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종의 사회 안전망을 더 키워나가겠다. 그 안에는 또 소비 확대를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업률 그리고 부양책 여기에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이 잡혔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받았고 또 크게 받았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여파가 2분기에 하나씩 네. 지표로 공개가 될 텐데 어느 정도나 심했을까요? 이건 우리가 만약 6.8이라는 것을 1분기 보면서 우리가 심각성을 알았고 시장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충격이 컸죠. 사실 일단 사람 이동이 안 됐고, 그러니까 수출, 투자, 소비가 모든 주체들이 다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도 지금 아까 제가 정부 업무 보고에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지금 빨리 이제 조업을 회복하는 단계, 그러니까 국영기업은 되는데 일반 민간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도 100%가 힘들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이고 좀 소비가 지금 하루아침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심리적으로는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4월 달 바로 수출 무역만 보더라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4월 무역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죠. 그게 이제 뭐 동남아 쪽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1대1로 관계 있는 중앙아시아에도 많이 수출을 한 것 같고, 또 이제 그동안 1월부터 3월까지 못 나갔던 물건을 4월달에 이제 푸니까 네. 물량이 터지면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가야 되는데, 남은 것은 지금 이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출할 수 있는 대상, 우리가 미중 무역 부분에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더 악재로 작용하면 중국이 이제 어떻게 감내해낼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돈을 풀고 부양책을 하고 자체적인 소비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에 당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양회가 열리고 이러한 중요 이벤트들이 열릴 때 세계에서 주목하는 거는 중국이 과연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만큼으로 잡을까거든요. 네. 이번에 레인지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 정확하게 뭐 5%, 6% 이렇게 수치가 나올지 기다렸는데 정하지 않았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 네.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중국이 이제 처음에는 딱 찍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구간 성장을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발표할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만큼 변수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 아직까지 수출과 소비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에 따라서 또 이게 예측치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발표를 보류한 상태고, 그런 것은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죠.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측치는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은 안 했지만 최소 3.5%는 하지 않으면 지금 앞에서 이번 양의 키워드인 실업률을 감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는 내부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제 들은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1%포인트에 따라서 정말 30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대한 돈을 이제 부양책을 이제 풀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만약에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대로 조금 좋아진다라면 이제 중국이 올해 지금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고 전면적인 샤오칸 건설에 또 원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마음은 급한데 지금 이게 지금 부담인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목표로 아마 하지 않을까. 하지만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중국 정부가 아마 전력 투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3.5%의 성장은 이뤄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실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투자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그리고 무선통신 부분에서의 기술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말하면서 어제부터 벌써 5G라던가 로봇주들이 국내 시장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이번에 제가 아까 지금 두 번째가 부양책을 했잖아요. 그 부양책이 근데 좀 달라요. 기존의 부양책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정말 그냥 뭐 돈을 풀어서 그냥 뚝딱뚝딱 건물을 지어 올리는 그런 형태라면 이제 그런 SOC 분야의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1조 한 5천억 위안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부분에서 한 5조 위안이라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1조 5천억 위안 정도는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3조 한 5천억 위안 이상은 지금 이야기하는 신형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SOC 분야에 이제 한 30%가 가고 나머지 70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형 인프라,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5G라든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 인터넷,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뭐 신에너지 자동차, 그다음에 수소차 이런 부분에서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4대 정보통신망, 제가 말씀드렸던 5G, 5G 그다음에 산업 인터넷,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2대 에너지망은 특고압 송전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자동차, 전기차 충전 설비 이쪽 방향이고, 1대 교통망이라는 게 이제 고속철도, 전철 이런 부분에서의 메인으로서 아마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이게 양회 사기 전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방 양회에서 벌써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사실 양회 전에 이건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상하이에서 이미 2,700억 위안, 그러니까 한 46조 한 3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뭐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 같은 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14차 5개년 계획, 우리가 이제 앞으로 5년을 중국이 한 1,700조 정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에 우리가 인프라에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또 경제하시는 분들 좀 초점 맞출 필요가 있다.
오늘 증시가 1% 넘게 정말 오랜만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이 이번에 성장의 전망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한 몫을 했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또 한 번 재점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큰 몫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계속해서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이 중국이 기술 주도권을 못 가져가게 미국이 방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 간의 격차 그리고 무역 전쟁이 더 강화될까요? 심화될까요?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요즘 계속 여러 이제 방송도 하고 지금 하는데 네. 지금 화웨이에 지금 때리는 수준이 기존에 우리가 뭐 미국이 화웨이 때린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닌데 맞아요. 이번에는 수위가 좀 다르다. 그 말의 의미는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조급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급함이 이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성 이를 정도로 가면 정말 지금은 솔직히 룸은 좀 있거든요. 숨을 쉬는 공간을 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심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화웨이, 그러니까 미국 기술의 25% 수준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하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허가도 안 받아도 되는데 이제는 무조건 화웨이, 미국 기술을 이용해서 화웨이에 공급하는 업체는 무조건 허가를 받으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게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대선 구도와 맞물려서 그 강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여기에 대한 분명히 대응 시나리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을 어떻게 때리느냐. 네. 지금 보면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까지는 다 좋은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이 이야기한 핵심 이익까지 건드렸다. 그러니까 타이완 문제, 홍콩 이슈, 뭐 이런 이슈까지 가면 중국은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맞짱 가자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심상치 않다. 조금 더 우리 관찰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이슈에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고 지금 현재는 좀 불리해 보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미국 내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와 정치 그 안에서의 참 마지노선 갈림길에 서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 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그렇습니다. 편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 슈퍼 부양책 카드를 대두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군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단은 지금 요번에 지금 재정 적자 GDP 대비 부분에서 35% 이상도 올리고 거기서 1조 위안을 더 늘렸어요. 네. 그러니까 1조 위안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국채를 많이 가지고 또 1조 위안을 만들어서 지방 정부에 좀 돌린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특수 목적 채권과 그다음에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의 70% 이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3조 7,500억 정도는 지금 이런 새로운 방향의 지금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이제 5G 관련된 주가도 관련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뿐만이 아니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데이터 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중공업 관련된 그러니까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이런 중국 내에서도 이제 이런 그런 관련된 기업들도 좀 계속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의 이제 앞으로의 중국의 성장의 방향, 방점을 지금 이제 대놓고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씩 했다면 이제는 뭐 미국이 보든 안 보든 네. 대놓고 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본격화된다고 보고요. 지방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카테고리 범위에서 좀 이제 중국의 성장주들을 보시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800조 원에 70이 글로 들어간다면 이미 관련된 중국 기업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움직인다는 것은 중국에 관련 기업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회 개막 그리고 오늘 전인대가 열리면서 관련 키워드는 무엇이는지 꼽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